엄마 아직도 집에 계시죠? 오후 3시 골목 끝 우체통 앞에 김정혜가 서 있습니다. 72.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빠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녀는 이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청구서나 광고지 외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통 문을 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동네 마트 전단지, 그리고 낡은 흰색 봉투 하나. 정혜의 손이 멈춥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입니다.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고 잉크가 번진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보낸 사람 이름, 김도현. 그녀의 숨이 멎습니다. 30년. 그 이름을 본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변이 조용합니다. 바람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울립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는 한 장.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엄마 아직도 집에 계시죠?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 문장에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우체통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지나가던 이웃이 놀라 다가오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짓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정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 대문 페인트는 벗겨졌고 마당 한쪽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국화, 채송화, 이름 모를 들꽃들. 정혜는 매일 아침 이 화분들에 물을 줍니다.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쁘네. 잘 자랐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실은 작습니다. 오래된 소파, 브라운관 TV,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정혜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시 편지를 펼칩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비겁한 아들이었는지 잘 압니다. 그날 저는 화만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엄마의 눈물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습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1995년 봄. 아들은 22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길을 원했고 도연은 자신만의 길을 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도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쫓아나갔습니다. 골목 끝까지.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혜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현관불을 켜두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봐, 혹시 길을 잃을까봐. 하지만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이는 정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 후로도 정혜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침대, 벽에 붙은 포스터. 먼지만 닦아낼 뿐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이 돌아올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제 그만 잊으세요. 3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자식을. 편지는 계속됩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공사판도 다녔고 식당에서 일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엄마께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저는 이제 쉰둘입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아픕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편지지를 넘깁니다. 뒷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더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주 일요일 집 앞에 서 있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엄마 얼굴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혜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복잡합니다. 기쁨, 두려움, 그리움,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입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책과 나무 냄새.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봅니다. 도연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준비가 될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로 저녁바람이 불어올 뿐입니다. 일요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사흘.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눈을 뜨면 일요일이 다가옵니다. 토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우선 집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들이 온다면 집이 깨끗해야 합니다. 걸레를 들고 거실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창문, 바닥, 선반. 손이 바빠지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습니다. 30년 동안 먼지만 닦았을 뿐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해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면 이 방에서 자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책상 위 먼지가 빗속에서 춤춥니다. 정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공책들, 도연의 글씨로 가득합니다. 1994년 3월 2일.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정혜는 공책을 덮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깁니다. 베개를 털어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도연이는 정말 올까? 손이 멈춥니다. 혹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온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정혜는 침대에 앉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30년 만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지 30년. 어떻게 변했을까요? 편지에는 52, 머리가 희끗희끗하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22의 도연만 기억합니다. 까만 머리, 날카로운 눈빛, 굳은 표정. 그날의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1995년 4월 15일.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 목소리가 터집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왜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입니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남편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정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춥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다툼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되길 원했습니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정신 차려라. 아버지 세대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이 자식이 지금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정혜는 급히 거실로 나갑니다. 의자가 넘어져 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남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제발. 정혜가 중간에 섭니다. 하지만 도연은 정혜를 보며 말합니다. 엄마도 똑같잖아요. 항상 아버지 편만 들고.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연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곧 짐 싸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혜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립니다. 내버려둬. 나갔다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정혜는 불안합니다. 도연의 방문이 열립니다. 큰 가방을 든 도연이 나옵니다. 정혜는 아들의 팔을 붙잡습니다. 도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응? 엄마, 놔주세요. 도연아, 잘 살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정혜의 손을 떼어냅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나갑니다. 정혜는 쫓아나갑니다. 대문 밖까지, 골목 끝까지. 도연아,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걸음이 빠릅니다. 모퉁이를 돕니다. 사라집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한참을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정혜 씨, 괜찮아요? 일어나요.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도연의 방에 들어갑니다. 불을 켭니다. 방은 그대로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하지만 도연이 없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앉습니다. 베개를 안습니다. 도연의 냄새가 희미하게 납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 섭니다. 그냥 두자. 곧 돌아올 거야. 여보,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세상 고생 좀 해보면 알 거야. 남편은 돌아갑니다. 정혜는 혼자 남습니다. 그날부터 정혜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현관불을 켜두었습니다. 저녁마다 도연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하지만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안 올 거야. 하지만 정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암이었습니다. 말기, 반년 시한부. 남편은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있나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 몇 명, 이웃 몇 명. 정혜는 빈소 앞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도연이 올까봐. 하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은 정혜는 눈물을 닦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도연이를 못 찾아왔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저물어 갑니다. 내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도연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30년은 정해도 늙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이는 나를 알아볼까?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건 도연을 마주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30년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반가워해야 할까요? 그래도 돌아온 것에 대해. 정혜는 모릅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전화기 앞에 앉습니다. 오래된 다이얼 전화. 정혜는 수화기를 듭니다. 동생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번호를 돌립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언니, 왜? 무슨 일이야? 정혜는 입을 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언니, 괜찮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언니, 뭔가 있지? 말해봐.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끊을게. 언니. 정혜는 전화를 끊습니다. 혼자입니다. 다시 혼자입니다.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킵니다. 정혜는 불을 끕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누웁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정혜는 눈을 뜹니다.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회색 하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도연이 온다고 한 날. 정혜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세면대로 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눈가에 주름, 축 처진 눈꺼풀, 마른 입술. 이런 모습으로 도연이를 만나는구나. 옷장을 엽니다. 평소 입던 옷들, 낡은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손이 한 벌을 꺼냅니다. 그러다 멈춥니다. 옷장 안쪽에 회색 원피스가 걸려 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 그 후로는 입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시 평소 옷을 꺼냅니다. 입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편지에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집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것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침일 수도, 낮일 수도,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정혜는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욕도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 마십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현관문이 보입니다. 정혜는 그 문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바라본 문. 오늘은 그 문이 열릴까요? 도연아. 속으로 부릅니다. 넌 정말 올까? 아니면 또 안 올까? 두렵습니다. 기다림보다 더 무서운 건 기다림이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8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시. 정혜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밖을 봅니다. 골목은 조용합니다. 일요일 아침.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10시. 정혜는 다시 앉습니다. 무릎을 꼭 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혹시 지금쯤 오는 건 아닐까? 현관문을 봅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11시. 정혜는 부엌에 가서 물을 끓입니다. 차라도 마셔야겠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찻잔을 꺼내다 떨어뜨립니다. 와장창 깨집니다. 정혜는 쪼그리고 앉아 조각들을 줍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피가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호.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문만 봅니다. 오후 1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슬부슬 창문을 두드립니다. 정혜는 우산을 꺼냅니다. 혹시 도연이 비를 맞고 올까봐 현관 앞에 우산을 세워둡니다. 오후 2시, 정혜는 도연의 방으로 갑니다. 어제 청소한 방, 깨끗합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립니다. 도연아, 비 맞지 말고. 그때입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정혜는 숨을 멈춥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현관문을 봅니다. 또다시 똑똑똑. 누군가 있습니다. 정혜는 다가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 앞에 이웃 아주머니가 서 있습니다. 정혜 씨, 택배 왔는데 집에 없길래 제가 대신 받았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혜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네. 괜찮아요. 여기요. 건강식품인가 봐요. 고맙습니다. 정혜는 택배를 받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다시 혼자입니다. 정혜는 택배를 내려놓습니다. 주저앉습니다. 현관 바닥에 등을 문에 기댑니다. 눈물이 납니다. 도연아, 넌 대체. 오후 3시,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합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봐야겠다. 방으로 갑니다. 서랍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주 일요일 집 앞에 서 있겠습니다. 정혜는 멈춥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정혜는 편지를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 정혜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연이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더 정확히는 도연이는 내가 거부할까봐 두려워하는 건가? 정혜는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30년. 정혜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도 30년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건 아닐까요? 엄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엄마가 문을 닫아버릴까봐. 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그 순간입니다. 현관 쪽에서 기척이 들립니다. 정혜는 고개를 듭니다. 발소리. 아닙니다. 발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소리. 정혜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문 앞에 섭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숨소리가 들립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숨소리. 정혜는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합니다. 도연이 니냐? 문 밖에서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조용히. 정혜는 문에 손을 댑니다. 나무 문. 차갑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정혜는 입을 엽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작습니다. 떨립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정혜는 다시 묻습니다. 도연아, 니냐? 이번엔 조금 더 큰 목소리입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정혜는 숨이 멎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전 목소리보다 낮고 쉰 목소리. 하지만 정혜는 압니다. 도연입니다. 엄마, 저 문 열어도 될까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가 싫으시면 그냥 갈게요.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혜는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열리지?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발소리가 들립니다. 멀어지는 소리. 도연이 가고 있습니다. 정혜는 문을 두드립니다. 안쪽에서 도연아.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울음 때문에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정혜는 주저앉습니다. 문 앞에 도연아 도연아.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대문 여는 소리. 그리고 고요. 정혜는 문을 붙잡고 옵니다. 소리 없이 길게. 밖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도연은 떠났습니다. 정혜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문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손은 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무 문. 차갑습니다. 왜 못 열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숨을 막습니다. 30년을 기다렸으면서 왜? 정혜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벽을 짚습니다. 현관문을 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정혜는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이번엔 힘을 줍니다.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밖은 비가 내립니다. 계단이 젖어 있습니다. 정혜는 한 발 내딛습니다. 맨발입니다. 찬물이 발바닥을 적십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골목으로 퍼집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정혜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대문을 엽니다. 골목을 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비만 내립니다. 정혜는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맨발로 비를 맞으며 도연아. 어디 있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음이 섞입니다. 도연아. 골목 끝까지 뜁니다. 모퉁이를 돕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비가 얼굴을 때립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문 열어줄게.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제발 돌아와.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빗물이 발목을 적십니다. 그때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정혜는 돌아봅니다. 골목 입구.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정혜는 숨을 멈춥니다. 도연입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 도연아. 정혜는 일어서려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혜는 웁니다. 소리내어. 도연아 도연아. 도연이 정혜 앞에 섭니다. 쪼그려 앉습니다. 정혜와 눈을 맞춥니다. 도연의 눈도 붉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격렬하게. 아니야 아니야 안 늦었어. 엄마 저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매일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럼 왜? 무서워서요.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가 절 용서 안 하실까봐. 아버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집 나간 아들 효자도 아니고. 정혜는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거칠습니다. 도연아.
저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근데 잘 못 살았어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공사판도 다녔고 식당도 했지만 계속 망했어요. 도연아,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엄마를 봐요? 정혜는 도연의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런 거 안 중요해. 엄마, 넌 그냥 살아만 있어주면 돼.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돼. 도연은 무너집니다. 정혜의 품에 안깁니다. 아이처럼 웁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혜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30년 전처럼, 어렸을 때처럼, 괜찮아, 다 괜찮아. 아버지는요? 정혜는 잠시 멈춥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도연의 몸이 굳습니다. 언제요? 10년 전. 10년 전? 도연은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버지, 저 못 보셨겠네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너 찾았어. 내 이름 부르면서 돌아가셨어. 도연은 소리 없이 웁니다. 몸을 떱니다. 저는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아니야. 정혜는 도연의 얼굴을 들어 올립니다. 아버지, 너 미워한 적 없어.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 도연이 용서해줘라. 내가 너무 고집부렸다고.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혜는 도연을 꼭 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집에 가도 돼요? 그럼. 내 집이잖아. 도연은 정혜의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바보야. 정혜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도연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섭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정혜는 도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가자. 집에. 네, 엄마. 두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섭니다. 정혜는 문을 엽니다. 들어와. 도연은 망설입니다. 문턱을 바라봅니다. 들어와도 되죠? 정혜는 웃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 그럼, 어서 들어와. 도연은 천천히 문을 넘습니다. 현관에 들어섭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입니다. 여기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 내가 돌아올까봐 안 바꿨어. 도연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소파, TV, 시계, 30년 전 그대로. 저기 제 방은요? 그대로 있어. 내 물건들도 다 있어. 도연은 복도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방문이 보입니다. 가봐도 돼요? 당연하지. 내 방인데. 도연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방문 앞에 섭니다. 손을 문손잡이에 댑니다.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방은 깨끗합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책상, 침대, 책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가에 섭니다. 밖을 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정혜가 뒤에서 말합니다. 도연아? 네, 엄마. 이제 어디 안 가지? 도연은 돌아봅니다. 정혜를 봅니다. 안 가요. 절대. 정혜는 웃습니다. 도연도 웁니다. 잘 왔다. 우리 아들. 엄마. 도연은 다시 정혜를 안습니다. 꽉. 정혜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현관문을 열었다. 30년 만에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도연은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낡은 소파, 색이 바랜 커튼,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한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정혜는 아들에게 차를 권했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저 많이 무서웠어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돌아가도 될지 엄마가 절 미워하진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미워한 적 없다. 정혜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내가 안 돌아올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정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그 머리를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도연이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생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정혜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나는 매일 이 사진들을 봤다.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 도연은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바라보았다. 밝게 웃고 있는 그 아이는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달랐다. 어디선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돌아왔다. 길고 긴 방황 끝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정혜는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다. 도연아,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그저 돌아오는 길이 조금 멀었을 뿐이야. 그 말에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혜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의 눈물은 30년의 시간을 씻어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정혜는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도연이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도연은 식탁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의 등은 더 작아져 있었다. 허리도 많이 굽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밥상이 차려졌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도연은 첫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맛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기억보다 더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 맛, 이 온기,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맛있니? 정혜가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혜는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자신의 옛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붙여두었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천장에 남아 있었다. 흐릿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자신은 정말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다고. 거실에서는 정혜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 재회는 더 깊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혜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정혜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골목길은 여전했다. 낡은 슈퍼, 오래된 약국, 작은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도연은 엄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정혜는 가끔 멈춰서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기 저 슈퍼 할머니, 내가 떠나고 얼마 뒤에 딸이 돌아왔대. 지금은 같이 살아. 저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는 거 봤지? 내 아버지도 자주 거기 갔었어. 도연은 조용히 들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외로웠던 날들이 배어 있었다. 도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정혜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정혜는 조용히 물었다. 도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엄마 곁에서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 서두를 것 없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가족이란 아무리 멀리 떠나도 결국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혜는 도연에게 밥을 더 떠주었다. 도연은 웃으며 받았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밝았다. 정혜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웠다. 카메라는 식탁 위를 천천히 비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서로 마주 잡은 손,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질문이 떠오른다. 가족은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일까요?